영어 독해에서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말로 분명 해석을 했고 단어는 알고 있는데 해석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석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인데요. 첫 번째 해결법은 문맥을 다시 짚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다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요. 그리고 번거롭습니다. 자연스럽지도 못하고 너무 꼼꼼하게 보는 것 같고 마음에 걸립니다.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해석을 했을 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전에 외부의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해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문맥을 다시 짚어보는 건 이해가 되지 않을 시 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물론 이 방법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하는 건 사전에 해야 할 학습법인 거죠. 그래서 영어는 다독이 중요합니다. 다독을 통해서 우리가 외부의 지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기존의 구문독해나 끊어읽기나 청크독해 등등은 능숙하고 빠르게 읽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다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분석하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책의 일부 내용인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Market Societies as Normal Consumer Cultures, 이 Consumer Culture라는 단어, Planned Society, 요 두 단어가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근데 막상 해석하고 나면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이 바이패스로 시작된 이 부분, 일반적으로 해석하면은 관계사 대시라고 하면 앞에 있는 걸 꾸며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멀어봐야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 이게 수식한다고 생각했을 경우는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랬을 경우에 이 둘 다 아닙니다. 이게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싱글 하이웨이예요. 그러면 해석을 하다가 이해가 안 됐을 때 이렇게 수식한다고 배웠다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맨 앞에 있으니까요. 자, 하나씩 이것만 우선 볼게요. 자, there is still sometimes danger in historical literature of treating market society. 그러니까 때때로 여전히 때때로 위험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그런 문헌들이 다루는 거죠. 시장 사회를 정상적인 소비자 문화로 다루고 계획 사회를 병적인 핏 하면 우리가 옷이 맞는 날 피트라고 하잖아요. 야, 핏이 맞는데 미스는 핏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부적응자한 거야. 적응 못하는. 병적으로 적응 못한 자라고 못한 것으로 취급하는 거. 이건 위험한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알 듯 말 듯 할 겁니다. 첫 번째, 아니 시장 사회가 정상적인 소비자 문화라고 하는 게 왜 잘못이야? 대인지 위험하다는 거니까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거니까 이게 왜 잘못이지? 라는 첫 번째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계획된 사회가 왜 병적으로 부적응자란 거지? 다시 말하면 누구나 당연하게 계획된 사회는 나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병적으로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는 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계획된 사회를 병적으로 보는 건 좋지 못하죠. 그 앞에 있는 것에 시장 사회가 왜 정상적인 소비자로 보는 게 이상한 건가? 라는 생각이 분명 듭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고치기 위hen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이렇게 해다 이해가 안 갔을 때는 올라가서요. 다시 읽으면서 문맥을 생각해 보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이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위에 올라가서 해석을 해야 되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가 뭐죠?
외부적 지식, 외부 지식을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언어라는 것은 단순하게 단어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보시면은 소비자 문화라고 봅니다. 그럼 컨슈머를 소비자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라고 되어 있죠. 그럼 합쳤습니다. 이 단어와 이 단어는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단어인데 합치면은 이게 무슨 뜻이 될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시장 사회라고 했어요. 그럼 시장과 사회는 이거 많이 익숙할 겁니다. 시장 사회라는 건 어떤 걸까요? 시장 사회. 시장과 사회는 알고 있는 거죠? 이건 어떤 걸까? 두 번째, 플랜드. 이 플랜드가 뭐죠? 계획이죠. 계획이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계획된. 됐습니다. 계획된. 이거 알아요. 근데 소사이티는 사회죠? 사회. 죄송합니다. 사회. 이것도 알아요. 근데 둘을 합치고 나면 계획된 사회가 뭐죠? 이렇게 됩니다. 한 단어 한 단어 개별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이 합쳐졌을 땐 또 다른 뜻을 갖게 돼요. 그 이유는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가 뭐죠?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잘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그 학교에 있는 사회, 대학교에 있는 사회학이 있던데 뭐 이 정도? 사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올가닉하게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모여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계획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공산주의도 아니고. 여러분 계획도시라고 들어봤죠? 계획도시는 뭔가요? 일반적으로 일산 같은 데를 계획도시라고 하는데 국가가 주도해서 계획을 해서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일반 기업들이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계획이란 도시 자체, 사회에도 마찬가지로 이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지 국가가 주도한다면 이건 계획사회라는 것 자체가 사실 공산주의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계획된 사회라는 건 국가 주도의 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것은 단어입니까? 아니면 어휘력입니까? 사실 이거는 어휘력이라 말하기도 힘들고 맞기도 하고 배경 지식이 더 가깝죠. 그러므로 사회 자체는 이것이 갖고 있는 정의가 뭡니까 물어본다면 정의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린 대충 알고 있어요. 그 대충 알고 있는 것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대충 하는 건 정확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대충 하는 것들이 플레이란 계획이란 단어와 대충 알고 있죠. 계획이 뭐죠? 물어보면 정확히 몰라요. 그냥 뭔가 짜는 것 같은데 정도면 생각하죠. 사회라는 단어를 대충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은 우리는 대충과 대충이 들어가서 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독, 그래서 외부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해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시장 사회는 개인이 주도하는 사회예요. 우리가 물건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건 정상적인 소비자 문화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거 소비 문화예요. 소비 문화. 왜 소비자인데 소비 문화라고 하느냐? 사회학에서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는 게 소비자 문화라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소비자 문화가 뭐죠? 소비자가 하는 게 뭐죠? 소비하는 거예요. 쓰는 겁니다, 돈을. 그래서 이게 바로 소비 문화가 되는 거예요. 개인들이랑 여러 사회는. 그러니까 시장 사회는 정상적인 소비 문화다. 뭐 자본주의는 당연한 거겠죠. 그렇게만 보는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위험한지 위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계획된 사회는 뭐라고요? 이거는 병적으로 잘못된 거지. 부정자야. 뭐 공산당이냐? 사회를 계속 사회를 말이야 국가가 주도해서 만들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적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독해에서는 독해력을 증가시키는, 이거 단순한 주어 동사 찾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가 해석이 안 되면 학생들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야, 내가 이런 단어 몰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바로 단어장으로 들어가서 단어 암기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구문 독해하거나
내가 분석을 못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분석을 해도 해석이 안 됐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단어를 아는데도 해석이 안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이라는 건 뭐죠?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해석 못한 거죠. 이해가 됐는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법 부분은 좀 이따가 올라가서 해석하면서 이 부분만 따로 해석할게요. 자, 올라가 볼게요. 자, 그럼 문맥을 통해서 한번 쭉 읽어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Consumption today is so widely associated with private actor purchase in the market that it is easy to forget that huge chunks have been public. In many ways, continue to be in public hospitals, armies, schools, subsidized university canteens, kindergartens, companies, institutions. Similarly,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자, 소비라는 거 오늘날 그렇게 폭넓게 개인의 그런 구매 행위와 연결되어 있죠, 시장에서. 그래서 쉽게 있는 경향이 있어요. 엄청난 큰 청크, 덩어리가 사실 공공적인 건데, 그러니까 개인의 소비만이 소비가 아니다. 공공적인 소비도 엄청 크다는 거죠. 여러 가지 점에서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현재 완료 쓰고 있죠. 그래 왔고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In public hospital, 공공병원, 군, 학교, 보조금을 받는 대학교, 구내식당, 킨더가든, 유치원들, 뭐 이런 것들이 다 공공시설이죠. Companies and institutions similarly are space for consumption as well as work. 회사와 기관 같은 거, 뭐 대학 기관이 어떤 기관이든 병원이든 회사나 은행 같은 기관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소비의 공간이죠. 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소비도 하는 곳입니다. Looking back at the 20th century, including United States in the age of affluence, it is striking how the rise of private consumption has been accompanied by the rise of state.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자고요. 20세기에 미국을 포함해서 애플런시, 부유의 시기였던 것을, 그 시기를 들어보면 it's striking, 아주 놀라울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건 어떻게 개인의 소비의 진착이 올라가죠. 개인 소비의 라이징이 동반되어 왔는 거예요. 국가의 소비의 지출이죠. 국가의 지출의 증가겠죠. 국가의 라이징과 개인의 소비의 라이징이 같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건 놀라운 일이다. State spending on public consumption has been complemented by credit policies, investments, infrastructure that made private consumption possible in the first place. 국가는 지출했죠. 공공 소비에 지출했어요. 그것은 컴플리먼트, 보충이 됐죠. 신용 정책이나 또는 인프라스트럭처, 기반 시설, 도로 같은 거, 항만 같은 거, 그런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보조를 받죠. 다시 국가의 지출은, 사실 공공 소비에 대한 지출은 컴플리먼트, 보조를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크레딧 팔러시, 신용 정책. 그러니까 국가가 뭔가를 할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신용사회다 보니까 한국은행이나 어떤 은행에서 신용 정책을 해줘야 돼요. 그 대출을 받아서 이제 건물 짓죠. 그런 것처럼 신용 정책. 그다음에 이제 다리 같은 거 짓는 거. 다리가 있어야 뭐 우리가 이동도 하니까 그런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 같은 거에 의해서 보조를 받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습니까? 개인의 소비도 가능하게 만들죠. 우리가 신용카드를 갖고 뭘 하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도로가 있어야 우리가 나가서 뭐 사 먹고 할 거 아닙니까? 여행도 가고. 이런 것도 개인 소비를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In the first place, 애당초 이런 것을 만들었던, 개인의 소비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들이죠. 신용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투자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공공 지출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We would need to worry less about sustainability if states had not built roads and motorways in the first place.
우리는 would를 쓰고 뒤에는 had people 쓴 거 보이십니까? 이게 더 과거란 거 알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아마도 지금 덜 걱정 할 필요가 있어요. 걱정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덜 할 필요가 있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만약에 국가가 길이나 고속도로를 애당초 짓지 않았었다면 과거에 뭐 지금 우리가 우리 돈을 막 쓰는 거에 대한 고민이 덜 하겠죠. 그런 것을 덜 할 필요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아까 봤던 거죠. 그러면서 연결되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 연결이 돼요. 여전히 때때로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그런 문헌들이 시장사회, 개인의 지출이죠. 개인 소비를 정상적인 소비 문화로 보고 국가가 하는 계획 사회는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거 병적인 부적응으로 보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이렇게 보는 것은 presume 뭘 상정한 거예요? 이게 single way 다시 말하면 하나의 고속도로만 있다고 상정한 거예요. 추정한 거죠. 공유된 목적지 destination 소비 문화요. 그렇죠? 소비자 문화가 그거니까 소비 문화의 우리 어떤 공통된 목적지로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 라고 상정한 거란 거죠. bypass 뭘 건너뛰는 겁니까? 많은 different road 다른 길들 사회가 그렇게 취해왔던 가져왔던 수많은 길들이 있는데 이걸 바이패스 해버려 건너뛰어버리는 싱글 웨이가 하나밖에 없어 라고 presume 상정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과 바로 이런 거란 거죠. 앞에 있는 것은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이게 시장은 마켓 소사이어티는 개인 소비, 그리고 플랜드 소사이어티는 국가 주도.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고 이런 것은 나쁘다라고 보는 건 아니다. 이것은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다. 그게 아니라 사회나 우리가 말할 때 사회는 개인의 소비도 있고 국가의 소비도 있고 이게 서로 보충적 관계에 있다라는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문맥으로 또 잡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영어 독해에서 여러분들이 막히는 그러니까 독해를 쭉 해다가 어느 날만 이렇게 독해가 된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쫙 올라가고 뭐 구문 독해를 하든 무슨 독해를 하든 간에 올라가면서 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니까 하잖아요. 근데 반드시 벽에 맞춰서 못 뛰어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아마추어가 되는 거예요. 평생 아마추어로 남는 사람들 많거든요. 독해를 제가 하는 걸 TV에서 가끔씩 보거든요. 노인분들이 아주 열정을 가지고 30년을 영어로 공부했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독해를 보면 되게 아마추어예요. 왜 그랬을까요? 30년 동안 기존에 해왔던 구문 독해, 단어 암기 그것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추어인 이 벽을 못 뛰어넘고 있는 거 봐도 야 이거 좀 이상한데 할 정도로 어설프기 짝이 없어요. 프로가 되는 일은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방법이 안 바뀌면 30년 아니요 50년 하셔도 영어 독해를 잘 못해요. 그 방법은 절대 안 됩니다. 30년 동안 하는 거 봤더니 책 있으면은 이런 책 있으면 소리내서 읽으면서 옛날에 했던 구문 독해 하듯이 이렇게 하나씩 단어 찾고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오늘의 정의는 그거예요. 문맥을 다시 짚어 읽었는데 단어도 알고 단어도 알아요. 그리고 이제 문법을 안다고 가정합시다. 뭐 구조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문법 알고 했는데도 왜 해석이 안 되지? 당연히 겪습니다. 그것의 해결책은 문맥을 다시 짚어보는 것. 이거는 그 순간 할 수 있는 방법이죠. 다시 보기에 시간도 걸리고 번거롭긴 하지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전에 해야 될 걸로선 그럼 내가 이것을 앞으로는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매번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귀찮잖아요. 지속적으로 습득해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다독이 필요한데 다독은 얘는 절대 안 돼요. 다독이. 예, 능숙하고 빠르게 되잖아요. 그 방법이 중요하다. 영어 독해는 사실은 방법이 90%예요. 아니 99% 얘기할게요. 저는 영어 독해는 99%예요. 방법이 중요합니다.